갑자기 근데 지금 토론 중에 누가 들어오셨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셨는데 아니 누구시죠? 누구세요?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대학교에 있고요. 지금 환경공학 전공의 안종화 교수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안종화 교수님 나오셨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네, 환영의 박수. 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지금 배경을 보니까 미국에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국인데 배경을 미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 정말요? 야. 네. 뒤에가 저긴가요? 골든 스테이트 브릿지인가 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렇군요. 야, 아주 멋지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나오신 이유가 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대답해 줄 수 있는 뭐 그러한 역할로 제가 나왔습니다. 역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진짜 환경 문제라면은 어디든 이제 가시는 그런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딱 뵈니까 진짜 어떤 이 외모 자체도 상당히 어떤 천연스럽고, 네, 상당히 네, 네. 내추럴하시고. 칭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예, 정말,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즘 그 생활 쓰레기 배출량도 막 되게 많고 환경오염도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환경 문제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사람이 적고 또는 집중화가 덜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도 이제 오염물이 배출됐었는데 자연적으로 분해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아졌고 또 모여 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처리하기는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매체로 구분하면 뭐 공기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 쓰레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물이 폐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아침에 밥 먹고 저녁 밥 먹고 하면 물을 내보낼 거예요. 이제 그게 하수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다음 공장에 있는 것들은 폐수가 되는 거고.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상당히 심각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 지구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있으면 뭐 지구가 상당히 심각해지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환경공학자로서는 알 수가 없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현재 사시는 분들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음. 사실 때까지는. 예, 저희 세대까지는. 하지만 이제 이제 후손들이 언제까지 살 것인가, 아,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는 정말 이 환경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예,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생활 쓰레기, 생활 폐기물이라고 이제 부르고 실제로 쓰레기를 폐기물이라고 법정 용어는 폐기물입니다. 네. 폐기물이고. 그래서 생활 폐기물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이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뭐 공장에서 발생하는 건 제외하고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라고 그러죠. 네. 그에다가 그다음 그 외의 쓰레기 이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제 그렇군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먹을 만큼 먹어야 되겠죠.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많이 주시더라도 먹을 만큼만 딱 하고 돌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따로 덜어놔야 되겠죠. 음식점에 가도 그렇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에 네. 가면은 후식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을 네. 때 자기가 먹을 만큼 후식이 혹시 나오더라도 나는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후식이 네. 공짜니까 그냥 네. 받으면 그건 쓰레기가 됩니다. 아, 이러한 맞습니다. 문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내 먹는 약을 조절을 해서 알맞게 딱 먹자. 예. 전체 이제 생활 폐기물의 한 30%가 음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음식물이 우리나라는 남지만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자리죠. 그렇죠.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예. 생각하면 음식물을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맞게 먹자라는 어떤 캠페인이 활성화되면 더욱 좋겠네요. 네, 거기에 아마 제가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이런 운동을 하고 싶은데 네. 음식물이 많아지는 이유는 냉장고가 커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커져가 많이 넣죠. 그럼 그 안에 잘 안 보이는 쓰레기로 많이 발생합니다. 자기 먹을 만큼만 만약에 지금 냉장고가 없다면 집에
네. 물론 불편하긴 하겠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최대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지금 저희 집사람이 자꾸 냉장고 큰 걸로 바꿔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집에 가서 큰 소리 한번 쳐야겠네요. 예. 뭘 큰 걸 쓰냐고 그걸. 예. 교수님네 냉장고는 네. 몇 cc예요? 예, 여전히 저도 잘 모르지만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권이 저한테 있는 건 꼭 아니기 때문에 알고 아는 거와 모르는 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좀 알고 계신. 그러네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랑 지금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궁금했던 거, 환경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은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게 화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서 나무 이런 거 넣고 태우는데 비닐을 넣고 태우면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냄새가 나서 그런지 알았는데 공기 중에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 소각이라 부르죠. 태우는 걸 소각이라 부릅니다. 볼 때 이제 태우는 소각은 소각장, 춘천시에도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소각장에 태우면 나오는 가스가 발생을 해요. 유해 가스. 그럼 그거를 나오기 전에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각장에는. 그렇지만 그냥 태우면 일단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습니다. 몸에 좋지 않고 이거는 비닐은 진짜 좋지 않죠. 화학 물질 같은 거 태우면 냄새가 일단 심하죠. 냄새가 심할 뿐만 아니라 그 냄새 자체에 여러 가지 유해가스가 포함되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비닐을 태우면 거의 다 마신다고 봐야죠.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한 밖에서도 태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법 소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벌금을 내셔야 돼요. 그럼 비닐은 절대 태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밖에서 뭐든 태우시면 안 됩니다. 이번 제 질문은 이제 코로나 사태와 많이 관련돼 있는데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활동에 매우 이제 제한됐잖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가 환경 문제 개선에 이제 이익인지 아니면은 불이익인지 그거가 이제 궁금합니다. 인간이 하는 생활 활동이 확충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뜨지 않느냐면 비행기가 거의 뜨지 않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대기질 변화 이런 것들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대기 오염 같은 문제들을 인간 활동에서 발생했다. 몇 퍼센트 발생할 건가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뭐 우리가 환경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 환경의 오염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 초등학교 때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소가 내뿜는 트름, 방구 이런 메탄가스다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소가 내뿜는 그런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인가요? 아니면 뭐 에어컨 냉매라든지 뭐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이 온난화라는 걸 지구를 이제 덥게 하는 가스들이죠. 주로 얘기하는 게 CO2고 CO2의 한 20배 정도가 해당됩니다. CH4가. 그러니까 메탄이 이제 발생을 하죠. 트림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소가 어떻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개방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대기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탄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그러니까 지구를 덥게 하는 가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마 소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게 해결되겠지만 소고기를 지금처럼 먹으면 항상 유지가 더 이상 더 많아지겠죠. 그다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더 늘어나가 있고 냉매도 마찬가지죠. 다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주로 폐기물을 이용해서 폐기물이 한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축산 분뇨라든가 이런 슬러지 이런 걸 이용해서 메탄을 생산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중학교 때 별명이 폐기물이었어요. 예, 제 전공이시군요. 지금 도시가스가 전부 다 메탄입니다. 네네네. 메탄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폐기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이 그걸 먹고 메탄을 생산시켜서 그 메탄을 이용하려는 그쪽을 주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이용하지 않고 대기 중을 날아가게 되면 이것이 네.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교수님이 딱 보시기에 우리 네 학생 중에서 나는 이 학생을 제자로 삼고 싶다. 딱 한 명만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하면 4명 다 올 것 같습니다. 우리과로 4명 다 오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학생 모두 정말 환경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교수님이 기분이 상당히 좋으신가 봐요. 다 제자로 삼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정말 오늘 우리 학생들 이렇게 시원하게 네, 또 말씀을 해주셔서 알기 쉽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뭐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 이러한 환경 교육이 돼야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됩니다.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늦고 예. 몸 자체에 그렇군요. 배이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기도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 교수님한테 인사 네, 고맙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이 네 분 다 뭐 제자로 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나는 환경공학과를 지망하고 싶다 뭐 이런 학생도 있나요 혹시 이 중에? 저는 지금 문과에 재학 중이어서 환경은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보호를 하고 전공은 따로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습관화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플로킹, 예? 플로깅? 네. 예, 플로깅. 플로깅이에요? 플로깅이에요? 플로깅. 예, 플로깅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서요?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마라톤을 좋아해서 매년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네. 이 활동을 알고 나서 마라톤 연습을 한 달 전부터 하는데 그때 저도 뛰면서 쓰레기를 주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플로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네네. 플로깅을 홍보를 많이 해갖고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싶습니다. 마라톤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럼 취미가 낚시와 마라톤. 네 맞습니다. 와, 동적인 거와 정적인 거를 다 하시네요. 네, 보통 몇 킬로 뛰세요? 마라톤 하시면? 10km 뜁니다. 10km. 우와, 10킬로? 네네. 와, 대단한데요? 엄청 많이 죽겠네요, 쓰레기 이제. 네, 10킬로니까, 그죠? 네. 이왕이면 장거리를 뛰시는 게 훨씬 좋겠네요, 플로깅은. 그죠? 그러다 힘들어서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되면서 쓰레기도 주우면서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네. 플로깅 해보셨습니까, 혹시? 해본 적은 없는데 네. 네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또 시험 기간이어서 그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될지 몰라서 아니, 지금 뭐 내일도 시간 안 되고 시험 기간 때문에 안 되고 언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 가는 길이라던가 학교를 가는 길이어도 제가 제 네. 발로 움직이는 길에 쓰레기가 보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플로깅이라는 게 어디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사실 매일매일 뭐 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플로깅 외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운동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까 은정 학생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종이를 너무 많이 학교나 학원에서 정말 종이를 정말 많이 쓰게 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네네. 과목마다 프린트를 내주시기도 하고 또 학원에서 문제를 뽑아주시기도 하고 진짜 네. 종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럴 때 뒷면이 좀 아깝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종이를 아예 양면 다 사용할 수 있게 복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 활용한 종이를 이면지로 다 따로 모아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연습장을 따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면지 뒷장에다가 문제를 푸는 식으로 종이를 한 번 더 사용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께서는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이면지 사용을 계속 유도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이면지 뒷장에다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은 정말 이면지를 찾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이 좀 불편해 보이긴 하는데 되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네, 생각해요. 와, 그럼 선생님이 그 환경 문제에 관심이 상당히 그러신 많으신가 것 봐요. 같더라고요. 예, 이면지 아니면 과제를 받지 않는다. 네, 정말 단호하게. 그래요. 예, 이면지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도 네, 참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가 다들 급식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급식을 먹을 때 잔반이 없이 골고루 싹싹 다 먹는 것만 해도 음식물 쓰레기가 네. 많이 배출이 되는데 그걸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앞으로 급식에 나오는 모든 반찬들은 만약에 뭐 먹을 수 없는 게 있거나 먹고 네. 싶지 않은 게 있다면 이거는 빼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고 예. 식판에 받은 모든 것들은 다 먹는 방법을 취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네.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활용이라는 걸 아시나요? 생활용, 새 활용. 활용. 네. 새 활용이요? 이번엔 새예요? 네. 이제 물고기 갔다가 새가 가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게 뭐예요? 쇼파가 있는데 그 쇼파를 네. 못 써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 쇼파의 가죽이 네. 아깝잖아요. 그래서 예. 그 가죽을 이용해서 지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벨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새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활용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재활용은 아예 버려서 다시 만들어지는 거지만 새활용은 버리지 않은 것을 활용한다 해야 될까요? 사거나 구매를 할 때도 지갑을 살 때도 새 지갑 네. 이렇게 가죽 지갑 새 거 말고 새활용을 살 수 있어요. 저도 지갑을 옛날에 새활용 지갑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네네네. 거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택배나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시죠? 네, 자주 먹습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주로 집에 있다 보니까 택배도 많이 시키고 배달 음식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일회용품 쓰레기가 엄청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택배를 안 시킬 수도 없고 이거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배달 음식이 일회용기에 오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쓰레기가 더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키면 그냥 가게에서 쓰는 그릇을 먹고 다시 내놓으면 식당에서 가져가시잖아요. 좀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는 조금 수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필요한 포장지 이런 것들을 친환경 소재인 뭐 옥수수, 스티로폼 약간 그런 거 같은 걸로 바꿔서 놓는다든지 아이스팩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잘 타지도 않고 어딘가에 네네. 버리면 환경 오염이 심해진다고 들어서 그래서 아이스팩을 정말 그 특정 재질 화학 용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얼려서 놓는다면 신선함도 유지하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엄마가 치킨 시켜 먹자 그러는데 엄마 생활 쓰레기 배출되니까 안 먹겠습니다. 엄마가 직접 튀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자신 없지만 대신 직접 생닭을 사서 한번 도전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자신 없지만 예. 시도를 해보겠다. 은정 학생의 엄마는 조만간 직접 푹 고운 백숙을 드실 수가 있겠네요. 백숙, 아유, 백숙도 도전해 보시죠. 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종현 학생 혹시 있나요? 네, 평소에 전 택배하고 배달 음식 둘 다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택배부터 얘기를 하면은 여름이어서 또 미니 선풍기 하나를 제가 또 샀어요. 네네네. 그 미니 선풍기를 샀는데 박스가 엄청 큰 박스에 들어서 온 거예요. 선풍기는 막상 크지가 않은데. 네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쓰레기가 오히려 더 생기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박스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큰 박스에 오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판매 업체에서 그 선풍기 크기에 맞는 좀 작은 박스를 쓰거나 이러면은 좀 더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배달 음식은 또 많이 시켜봐서 아는데 짜장면 이런 걸 시키면은 무조건 반찬으로 단무지나 이런 게 와요. 네네. 이런 거를 따로 담지 말고 짜장면 같은 건 한 통에 그러니까 짜장면이 한 그릇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그릇을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단무지를 넣던지 이렇게 하나로 만든다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아, 예. 배달이 오면은 더 깔끔하게 먹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그것도 같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예. 뭐 식성에 따라서 이렇게 짜장면 그 소스 위에 단무지를 쫙 이렇게 좀 깔아도 될 것 같고. 네. 어차피 먹는 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주변 친구들이나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영상 편지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서 생활이 좀 편리해지긴 했는데 앞으로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지구한테 양보를 하고 좀 줄여보자. 화이팅! 저는 그때 저희 집 놀이터에 쓰레기를 버리고 왔던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보고 싶습니다. 너가 버리고 왔던 쓰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치우느라 고생을 조금 했다. 나중에 만날 때는 너가 꼭 쓰레기를 잘 줍고 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랄게. 화이팅! 저는 지금 저희 반은 아주 잘 하고 있어서 작년 저희 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저희 반이요? 네. 그냥 분리수거 같은 기본적인 것만 진짜 잘 지키고 살자. 됐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길게 말 안 하고 딱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딱 네네. 한마디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무슨 표 같은데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짜 필요한 말이 그거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네 분의 학생 환경 보호에 관한 네 분의 학생 의견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친구들이랑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요. 환경 보호는 마음이 아니라 실천이죠. 그리고 이젠 생활 속 습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과 발언은 많은 것들을 시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우리가 더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청바지 학생 공론화위원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연이 아프면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환경이 힘들면 누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자연 환경이 바로 우리입니다.